그 60년대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는 환경과 뒤바뀌어가지고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놈은 반역자라 그랬습니다. 그 부산 수산대학의 원정훈 교수가 수산양식장의 수질 오염도를 논문으로 냈는데 그 때문에 수산대학장이 모가지 달아났고요. 문 교수는 중앙정보부 걸려가서 고문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장이 들어왔는데 어떤 게 들어왔나? 전부 다 어디 공해 사람 다국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국, 독일 이런 들어왔는데 공해 센 산업들, 심한 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많이 쓰고 공해 심한 산업들이 자리 잡았죠. 울산공단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70년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해 방지 설비가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농작물 뭐 그냥 완전히 다 말아 죽었습니다. 그 삼산평야에 농민들이 거기에 비료공장이 들어오고 난 뒤, 알루미늄 재련공장하고 비료공장 들어오고 난 뒤 살을 한 달도 수확 못 했습니다. 그해. 농민 두 가정이 집단 자살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조사를 간 해에. 온산에 뭐 그냥 온갖 다 오염이 다 생겨가지고 온산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3만 7천 명을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사람 살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뭐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서모고 때문에 서울에만 1년에 2만 명이 죽는다 그러고 폐질환자 80만 명 이렇게 생긴다고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난 거지만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낸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지금 대기오염 수준이 여기 예일대학에서 환경 성과 지수를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말로는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외국말로는 거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173등, NO2가 180등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미세먼지가 나쁨 나올 때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공기 좋음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게 기준을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0.029 ppm인데 기준은 0.1 ppm 해가지고 해버리고 0.1부터 0.2는 훨씬 낮지요. 그러니까 조금 해놨는데 근데 0.29를 매일매일 공기에 마시면 어떻게 되냐. 1년 평균 0.29가 되죠. 그러면 WHO 기준은 연평균 0.02입니다. 그보다 훨씬 공기 나쁜 공기입니다. 그런 것도 매일매일 마시면 좋다 했는데 1년 내도록 마시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환경부 적폐, 환경 문제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연평균 기준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거 비교해가지고. 근데 앞에 보면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0.029 ppm인데 서울시 오염도는 0.18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다 서울시는 시청 앞에 0.0이고 서울 평균은 0.18, 0.018. 근데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어디서 잴 것 같아요? 어디서 재야 되나요? 시청 앞 오염도는? 어국장님? 시청 옥상에서. 그렇게 재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안 그러면 시청 광장이나. 근데 거기서 안 잽니다. 덕수궁 안에서 잽니다. 덕수궁 안에 재는 게 그럼 서울시 오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나요? 그보다 공기 나쁜 데 훨씬 많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보면 다 평균해가지고 또 이거보다 더 0.018이 됐어요. 이거보다. 다른 데는 얼마나 더 깨끗한 데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어디 재나? 신림동이라고 재난 데는 관악산에서 잽니다. 불광동 해난 거는 북한산에 자라게 잽니다. 한남동 해난 거는 남산에서 잽니다. 그래서 많은 측정소들이 전부 다 녹지 인근에 붙어 있어가지고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숨쉬는 공기를 재질 않습니다. 숨쉬는 공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뚝 나오는데 여기서 공기 좋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적합하지 않죠, 그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숨쉬는 공기는 어떻나? 환경부에서 서울시 오염도라고 낸 거하고 실제로 우리 숨쉬는 거는 보면 대학생들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공기 숨쉽니다. 서울대학생들이 관악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생들은 요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 상관에서 이것보다 2배, 3배
엄청 높습니다. 높은 공기를 숨쉽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 그래 있다 그러더라도 숨쉬는 공기 훨씬 나쁘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더 엄하게 달아야 됩니다. 엄하게. 물, 저는 다 이야기했지만 큰 비 오고 나면 이렇습니다. 물이 쓰레기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쓰레기 걷어내면 어떻게 되나? 녹조가 확 끼어가지고 제가 수돗물 그냥 우리 설 거를 그냥 마셔다가 미국 1년 딱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 집 사람이 수돗물 못 마시겠다고 해서 정수기를 붙였습니다. 흙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비린내가 왜 나는 이 녹조에서 나는 비린내입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산골에서 좋은 물 마시다가 온 사람들 서울에 물만 나쁘다 그러죠. 서울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냄새 나는 거 모르죠. 미국 갔다 오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막. 부산 사람들은 부산 물 마시다가 냄새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 부산에 가보면 와, 어떤 물에 너무 냄새가 나고 맛이 나서 맛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끓여놔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녹조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물 나오죠. 수도에. 녹물 나온다 해가지고 20년 이상 된 것은 이제 다 갈아주는데 20년 이상 된 수도관만 녹이 슬었나? 다 녹슬었잖아요. 안 된 것은. 수돗물에서 나오는 녹이 어떻든가요? 까칠까칠한 그런 녹이든가요? 아니죠. 미끌미끌한 녹이죠. 이게 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녹입니다. 박테리아가. 그래서 수도관을 보면 다 어떻게 파져있는가 녹이 쓰는 게 다 중간에 붕붕 이렇게 파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끌미끌합니다. 그 녹이. 박테리아가. 이 박테리아가 왜 수도관에 살았나? 이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살은 겁니다. 오염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50밀수도 녹 안 씁니다. 수도관에. 카나다 50밀수도 녹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저 보령집에는 수도 난 지금 뭐 5년밖에 안 돼. 벌써부터 녹물 나옵니다. 벌써부터 며칠만 안 가면 녹물 나오고 녹물 빼고 먹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됩니다. 1%. 그리고 발전소 엄청 많이 지었죠. 이게 당진에 있는 발전소 보세요. 연기가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나와가 이게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바다에 찬바람이 불면, 땅은 낮에 뜨뜻하죠. 뜨뜻할 때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확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만드는데 이것도 큰 일조를 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좀 더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날아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원자력 발전소도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가 1인당 전기사용량을 미국을 앞지르도록 다른 나라 다 여기 멈춰가 있는데 앞지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전탑 문제도 왜 생겼나? 송전탑 앞에 안에 가니까 보십시오. 이게 깨진 형광등 줄도 연결 안 해도 불이 확 들어옵니다. 전부 다. 고장난 형광등이 다 이리 불어 들어온다. 지금 우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이탈리아, 영국의 2배. 앞으로 미국을 따라내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유가 정부에서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안보. 선생님 뭐 안 적으셔도 나중에 파일 가져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에너지 안보는 진짜 에너지 안보는 어떤 게 에너지 안보인가? 기술만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정신만 차리면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에너지 안보지. 발전소 많이 짓는 게 안보인가? 지금 우리 에너지 수입비가 1년에 지금 그 200조 원 됩니다. 200조 원. 우리나라 총 GDP가 지금 2,000조 원 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1,700조 원, 1,800조 원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에너지 수입한 돈 다 썼습니다. 수입하는데 그래서 보면 GDP는 올라가지요. 일단 돈 썼으니까. 이거 확 줄이면 어떻게 되나? 절반으로 독일, 덴마크 다 절반을 줄이는데 이거 절반을 줄이면 GNP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더 살기 좋잖아요. 우리가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에너지 절약해서 다른 나라 줄이는데 지금 세계 전체 평균 재생에너지 수준이 지금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전체 평균은 후진국에서 지금 나무를 그냥 막 떼가지고 나오는 그게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별로 치지 않고 그걸 빼면 신재생에너지는 12% 정도 됩니다. 12%.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얼마인가? 1.47%를 그래놨는데 신재생 에너지하고 우리나라 신점 재생 에너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세상을 속이는데 참 능숙합니다. 능숙해요. 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하는 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뭔가? 쓰레기 태운 에너지가 거의 90%예요. 이거는 재생에너지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재활용하는 게 훨씬 에너지 적게 즉 줄이죠. 그걸 갖다 신재생, 신점이래 붙여가지고, 그래가 속이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냥 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도로 엄청나게 많이 놓고 있죠. 남북으로 7개, 동서로 9개, 세븐 바이 나인 고속도로만. 그리고 전국을 반나절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그거 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 고속밀도 세계 1등입니다. 일본의 4배 수준. 4배 수준. 아마 지방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이 나아졌는지 다 텅텅 비어있는 고속도로. 지금 도로 면적이 주거적 면적 앞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더 넓게 삽니다. 그리고 매체가 지금 300억 달러. 300억 달러 넘었겠죠, 벌써. 넘었겠죠. 민자도로 하는 건 뭐 전부 다 빚으로 해놓은 건데 엄청 빚이 많습니다. 도로공사 빚이 지금 50조 원 곧 됩니다. 공사를 다 하게 되면 50조 원. 저거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우리 국민들도 나중에 다 빼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동차 주행거리가 26,000km인데 한때가 1년에 26,000km 다니는 이거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OECD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서울이 세계에서 지하철, 버스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고 지금 평가받습니다.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다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데 지금 서울 자동차 통행률이 47% 통행. 동경, 뉴욕, 런던, 파리 출퇴근 시대 때는 시간대는 전철로 90%가 전철로 다닙니다. 전철로. 자동차로 다니려고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복잡해서 돈 많이 들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동경이나 뉴욕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비엔나 자동차 통행 13%, 도쿄 16%, 우리는 47%. 다들 우리 지하철 시스템 보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버스하고 다 연기 잘 돼가 있고요. 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메이시스 백화점이 자랑합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세일 기간만 되면 자동차가 막 그냥 길 꽉꽉 막히지요. 공짜 주차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는, 서울에는. 이 많은 자동차가 기차는 가면 다 해결될 거를. 자동차 하면 기차 타는 것보다 에너지 앞에 많이 들고요. 대기오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미세먼지 하지만 가장 우리 이제 바람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가 90% 이상 된다 그러고 미국에서. 그리고 디젤 차가 그 중에서 70% 책임이 있다 이해합니다. 디젤 차. 근데 디젤 차를 그렇게 많이 보급해가 우리나라에. 오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나요? 그보다 공기 나쁜 데 훨씬 많겠지요. 근데 다른 데는 보면 다 평균해가지고 또 이거보다 더 잘 0.018이 됐어요. 이거보다. 다른 데는 얼마나 더 깨끗한 데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어디 재나? 신림동이라고 재난 데는 관악산에서 잽니다. 불광동 해난 거는 북한산에 자라게 잽니다. 한남동 해난 건 남산에서 잽니다. 그래서 많은 적정소들이 전부 다 녹지 인근에 붙어 있어가지고 절반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숨쉬는 공기를 재질 않습니다. 숨쉬는 공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뚝 나오는데, 여기서 공기 좋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적합하지 않죠, 그건.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숨쉬는 공기는 어떻나? 환경부에서 서울
우리 지금 대기오염 수준이 여기 예일대학에서 환경 성과 지수를 2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말로는 초미세먼지라 그러는데 외국말로는 거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173등, NO2가 180등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청 앞에 가보면 거의 매일 공기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미세먼지가 나쁨 나올 때는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공기 좋음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게 기준을 보십시오. 이산화탄소 0.029 ppm인데 기준은 0.1 ppm 해가지고 해버리고 0.1부터 0.29는 훨씬 낮지요. 그러니까 조금 해놨는데 근데 0.29를 매일매일 공기에 마시면 어떻게 되냐. 1년 평균 0.29가 되죠. 그러면 WHO 기준은 연평균 0.02입니다. 그보다 훨씬 공기 나쁜 공기입니다. 그런 것도 매일매일 마시면 좋다 했는데 1년 내도록 마시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지난 30년간 환경부 적폐, 환경 문제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연평균 기준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거 비교해가지고. 근데 앞에 보면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0.029 ppm인데 서울시 오염도는 0.18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다 서울시는 시청 앞에 0.0이고 서울 평균은 0.18. 근데 서울시청 앞에 오염도는 어디서 잴 것 같아요? 어디서 재야 되나요? 시청 앞 오염도는? 국장님. 시청 옥상에서. 그렇게 재었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안 그러면 시청 광장이나. 근데 거기서 안 잽니다. 덕수궁 안에서 잽니다. 덕수궁 안에 잰 게 그럼 서울시 그 60년대 이제 경제개발을 하면서는 환경과에 뒤바뀌어가지고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 놈은 반역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산대학의 원종훈 교수가 수산양식장의 수질 오염도를 논문으로 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산대학장이 모가지 달아났고요. 문 교수는 중앙정보부 걸려가서 고문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장이 들어왔는데 어디 들어왔나? 전부 다 어디 공회사 다국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미국, 독일이 들어왔는데 공해 센 산업들, 심한 산업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많이 쓰고 공해 심한 산업들이 자리 잡았죠. 울산공단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70년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해 방지 설비가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농작물 그냥 완전히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 삼산평야에 농민들이 거기에 비료공장이 들어오고 난 뒤, 알루미늄 재련공장하고 비료공장 들어오고 난 뒤 살을 한 달도 수확 못 했습니다. 그해. 농민 두 가정이 집단 자살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조사를 간 해에. 온산에 뭐 그냥 온갖 다 오염이 다 생겨가지고 온산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 37,000명을 다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살지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뭐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서모고 때문에 서울에만 1년에 2만 명이 죽는다 그러고 폐질환자 80만 명 이렇게 생긴다고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난 거지만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낸 연구 결과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